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듣는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될 뿐입니다. 인생의 작은 깨달음을 전하는 노산지혜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키운 아이가 맞나? 머리로는 내 자식이라고 알지만 마음으로는 낯선 사람 같을 때 그 아이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그 행동 하나에 밤잠을 설치게 될 때,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아이가? 오늘은 그 마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식이라는 존재, 그들이 우리 곁에 온 이유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한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80이 넘은 김 할머니, 평생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졌어요. 명절에도 안 오고 안부 전화도 없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에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아들을 통제하려 했구나.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만 했구나. 그날부터 할머니가 바뀌었어요. 아들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너는 이제 다 큰 어른이야. 내가 원할 때 와도 괜찮아. 신기하게도 한 달 후 아들이 먼저 연락을 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할머니는 그때 알았답니다. 자식을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고 놓아주려 할수록 더 가까워진다는 걸. 자식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단순히 내 몸에서 나왔다고 내 소유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은 나와는 다른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예요. 다른 영혼이고 다른 삶을 살아갈 존재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 내가 키웠으니까 내 기대에 맞춰야 해. 이런 생각들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요. 어느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딸이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화가 나서 며칠 동안 말도 안 했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가 못 간 대학을 딸에게 가고요. 제 꿈을 딸에게 떠넘긴 거였어요. 자식에게 투영하는 나의 미완성된 꿈들, 채우지 못한 욕망들, 이루지 못한 성취들, 그 모든 것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 할 때 자식은 숨이 막혀요. 자신의 삶이 아니라 부모의 대리 만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럼 자식과의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첫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아이 본래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라고 재촉하지 말고 조용한 것도 좋은 성격이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산만하지? 라고 지적하지 말고 활발한 에너지가 있구나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둘째,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옆집 아이는 이런데 내 형은 그때 이랬는데, 이런 비교는 아이의 자존감을 깎아내려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각자 다른 재능과 다른 속도와 다른 방식이 있어요. 그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셋째, 나의 감정 정리하기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화가 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화를 그대로 쏟아내면 관계만 상처받아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화가 날까? 혹시 내 기대가 너무 컸나? 내가 무시당한 기분일까? 그 감정의 뿌리를 알면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한 어머니의 경험담이에요. 아이가 방 청소를 안 했어. 매번 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죠. 제가 화내는 건 방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제 말을 무시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 마음을 알고 나니 다르게 말할 수 있었어요. 방 청소 안 하면 엄마가 무시받는 기분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대화하니
아이도 달라졌답니다. 자식을 키우며 배우는 가장 큰 깨달음이 있어요. 그건 바로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것. 실수해도 괜찮아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예요. 어제 너한테 소리 질러서 미안해. 엄마도 처음 엄마라서 실수해. 우리 같이 배워가자. 이런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만 있으면 된다는 걸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시간의 힘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사랑을 급하게 만들려 하지 마세요. 천천히 기다려 주세요. 사랑은 강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과 인내로 자라나는 거니까요.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관계에 대해서요. 많은 부모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다 키워놨더니 이제 연락도 안 해.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와서 빨리 가려고만 해.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일수록 더 붙잡으려 하면 안 돼요. 성인이 된 자식은 이미 독립된 인격체예요.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부모가 그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아닐 수도 있죠. 그게 서운하고 섭섭하겠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성장이에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잘 키웠구나. 독립적으로 살고 있구나. 이제 내 역할은 다 했구나.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부모 자식이 아니라 어른과 어른으로서 새로운 만남을 손자 손녀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야 해. 이런 말보다는 요즘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 이런 자세가 더 좋아요. 조언하려 하지 말고 배우려 하세요. 세대가 다르면 육아 방식도 달라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이에요. 어떤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예전엔 손자를 내 방식대로 키우려고 했어요. 며느리와 자꾸 부딪히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지켜봐요. 가끔 도움을 청하면 그때 조심스럽게 조언하고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와요. 개입하지 않을 때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게 성숙한 관계의 모습이에요.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바로 놓아주기예요. 평생 품고 안고 지켜주던 그 아이를 혼자 설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 쉽지 않죠.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식이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것. 떨어질까봐 붙잡고 있으면 영원히 날 수 없어요. 믿고 놓아주세요. 그동안 심어준 사랑과 가치관이 그 아이를 지켜줄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내가 다 해주기예요. 실패하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모든 것을 대신 해주려 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아이를 위한 일일까요? 실패도 경험이고 상처도 성장의 밑거름이에요. 모든 것을 대신 해주면 아이는 스스로 할 기회를 잃게 돼요. 작은 실수를 경험할 기회를 빼앗기면 나중에 큰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한다면 때로는 지켜보는 것도 필요해요.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교육이에요. 자식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들어주기예요. 말하기보다 들어주는 것, 조언하기보다 공감해주는 것.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 이런 말들이 아이의 마음을 열어요. 반대로 이런 말들은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내 말 들었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넌 왜 맨날 그래? 과거를 들먹이거나 비난하는 말들.
그런 말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처만 남겨요. 지금 이 순간 그 아이의 감정에 집중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돼요. 자식과의 관계를 돌아보면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해요.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식도 없다는 것. 모두 서툴고 모두 배워가는 중이라는 것.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노력과 사랑이 헛되지 않았어요. 비록 서툴렀을지라도 진심이었다면 그 마음은 전해졌을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완벽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진심을, 부모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으니 계속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통제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고 바꾸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려 하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함께 배우려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때 자식도 마음을 열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은 언제든 통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 집에 가시면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동안 서툴렀지만 정말 사랑한다. 앞으로는 더 잘할게. 그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자식과의 관계는 인생의 가장 긴 수행이에요. 평생에 걸쳐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인연이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만 있으면 충분해요. 오늘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자식에게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의 따뜻한 말, 한 번의 진심 어린 포옹, 한 번에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으로 충분해요. 자식은 당신의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큰 스승이에요. 그들을 통해 배우는 사랑의 깊이와 인내의 너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부모가 된다는 건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배워가는 거라는 걸, 실수하면서도 사랑하면서 성장해가는 거라는 걸.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시기 바라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시기 바라요. 자식과의 관계에는 정답이 없어요. 매 순간이 새로운 도전이고 매 순간이 새로운 배움이죠. 그 여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서툴러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심만 있으면 길은 열릴 거예요. 며칠 전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예요. 60평생 살면서 자식 때문에 제일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자식 때문에 제일 많이 웃기도 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순간이 다 소중했어요. 자식과의 관계는 인생의 가장 긴 드라마예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화해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의미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관계는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한 할머니가 손자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할머니가 너무 간섭했구나. 미안해. 이제부터는 내가 원할 때만 조언할게. 그 편지를 받은 손자가 다음 주에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요즘 고민이 있어요. 조언해 주세요. 마음을 여는 것, 먼저 사과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에요. 자존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식 키우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있어요. 바로 왜 질문을 받을 때예요. 왜 공부해야 해? 왜 그렇게 살아야 해? 왜 내 인생에 가해?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해요. 부모니까 다 너를 위해서야. 이런 대답으로 넘어가려 하죠.
하지만 그게 진짜 답일까요? 아이들의 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해하려는 진짜 궁금증이에요. 그 질문에 성의껏 답해주세요. 공부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져. 그렇게 살면 후회가 적어.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야. 구체적이고 솔직한 답변이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때로는 모르겠다고 인정하는 것도 좋은 답이에요. 엄마도 처음 엄마랐어. 모르는 게 많아. 우리 같이 찾아보자.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신뢰를 쌓아요. 자식과의 갈등에서 피해야 할 말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과거의 희생을 들먹이는 말, 다른 집 아이들은 비교하는 말, 부모 말을 안 들으면 위협하는 말, 이런 말들은 순간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악화시켜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생각을 듣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자식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함께 있어도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지는 않나요? 밥 먹으면서도 텔레비전만 보고 있지는 않나요? 진짜 소통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에 달려 있어요. 하루 10분이라도 온전히 집중해서 대화하는 시간, 그 10분이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할 수 있어요. 오늘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 요즘 관심 있는 게 뭐야? 힘든 일은 없었어? 이런 질문들로 아이의 하루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진짜로 들어주세요. 휴대폰 내려놓고 눈 맞추고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져요. 자식이 사춘기를 겪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부모예요. 어제까지 말 잘 듣던 아이가 갑자기 반항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게 되죠. 하지만 사춘기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에요. 독립하려는 욕구와 아직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충돌하는 시기죠. 그럴 때일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마세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봐 주세요.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도와줄 수 있다는 안전망만 만들어 두세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폭풍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더 성숙한 관계가 시작될 거예요. 자식이 결혼할 때 부모의 마음은 복잡해요. 기쁘면서도 서운하고 축하하면서도 걱정되고 이제 정말 남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결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부모 자식의 어른으로 관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며느리나 사위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죠. 내 자식을 뺏어간 사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 덕분에 내 자식이 행복해진다면 감사해야 할 사람이에요. 미워할 이유가 없죠.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세요. 무리해서 친해지려 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부터 만들어 가세요. 손자, 손녀가 생기면 또 다른 기쁨이 찾아와요.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할 점이 있어요. 손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들, 딸의 권한을 침해하게 될 수 있거든요.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갈등이 생겨요. 손자의 부모는 아들, 딸이에요. 조부모는 조력자일 뿐이죠.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도움을 청할 때만 도와주고 평상시에는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손자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야단치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어주세요. 자식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오늘은 괜찮다고 하고 내일은 안 된다고 하면
아이는 혼란스러워해요.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지키세요. 하지만 원칙이 너무 딱딱하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해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오늘은 특별히 허락할게. 이렇게 말하면 아이도 이해해요. 원칙과 예외를 구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교육이에요. 자식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이에요.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아이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따라해요.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부모가 책을 안 읽으면 아이도 공부에 흥미를 잃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진짜 교육이 돼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엄마도 배우고 있어. 아빠도 노력하고 있어. 이런 모습이 아이에게는 최고의 교육이에요.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가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예요. 실망스럽고 화가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럴 때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해야 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만 더 악화돼요.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그리고 아이와 대화하세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내 마음은 어땠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잘못을 따지기보다 해결책을 찾는데 집중하세요. 벌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부모도 많은 걸 배워요. 인내를 배우고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워요. 자식이 있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식은 부모의 스승이기도 해요. 가르치는 것만큼 배우는 것도 많거든요. 그 배움에 감사하세요.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세요. 그 감사한 마음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식과의 관계는 마라톤과 같아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긴 여정이죠. 급하게 결과를 내려 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가세요. 중간에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 사랑하는 것, 끝까지 믿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당신의 자식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 존재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심이면 충분해요. 오늘도 당신의 사랑이 자식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산지혜였습니다.